네, 학점은행제 출신 인하대학교 편입 합격생 범스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때 보통 자격증들을 취득하시잖아요. 근데 그 자격증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일반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이 룰을 좀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인정받을 때 어떤 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몇 개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건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소정의 시간을 투자해서 정보를 확실하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일단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분들이 왜 자격증을 취득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정규대학이랑은 사뭇 다른 학점은행제만의 메리트죠. 바로 자격증 취득 시 학점으로 인정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자격증마다 고유의 그런 학점들이 매겨져 있고요. 그래서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학점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가 좋냐? 바로 내가 학위를 취득할 때 그만큼 기간이 단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점을 얻으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교양학점은 자격증으로 얻을 수 없고요. 자격증 취득 시에는 무조건 전공학점 아니면 일반 학점으로만 인정이 된다는 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전공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바로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될지 일반 학점으로 인정이 될지 이거를 잘 계획해서 내가 취득을 해야지 나중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전공학점, 일반 학점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어떤 전공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동일 전공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게 전공 자격증으로 인정이 되고요. 내가 만약에 타 전공의 전공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일반 자격증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전공을 진행하고 있을 때 전공 자격증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때 전공 자격증은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이 대체돼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잘 봐요. 잘 들어봐요. 경영학사 기준으로는 전공 필수 학점이 27학점인데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게 18학점이거든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원래 취득해야 되는 경영학사의 전공 27학점 마이너스 텔레마케팅 관리사 18학점 빼면은 9학점이 남는단 말이에요. 전공 필수 학점이. 그래서 그 남은 전공 필수 9학점을 내가 만약에 강의로 채우고 싶다면은 강의로 채우면 되고요. 또 자격증으로 채우고 싶다면은 자격증으로 채우셔도 무방하다는 점. 물론 경영학사 기준으로 전공은 60학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 중에 전공 필수가 27학점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전공 필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왜 좋으냐면은 장점은 또 여기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경영학사 기준으로 전공 필수 과목 중에서 회계원리, 그 다음에 재무관리라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 과목들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인데 이거를 꼭 이수하지 않더라도 내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면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격증의 인정 개수죠. 바로 전문학사나 아니면 학사기마다 자격증이 인정되는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전문학사부터 알아볼게요. 전문학사는 전문대랑 동등한 학이고요. 일단 최대 인정 자격증 개수는 2개까지 인정이 가능한데요. 이 중에서 조합이 중요해요. 내가 전공 자격증만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전공 자격증이 최대 2개까지 인정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전공 자격증, 일반 자격증 섞어서 취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전공 자격증 하나, 일반 자격증 하나 인정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사학위죠. 4년제 졸업장이랑 똑같은 효력이에요. 이 경우에는 일단 최대 인정 자격증 개수는 3개까지 인정이 가능하고요. 내가 만약에 전공 자격증으로만 다 취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3개 다 취득하셔도 되고요. 내가 만약에 전공, 일반 섞어서 취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전공 2개, 그 다음에 일반 하나까지 인정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자격증 2개를 취득해야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으셔야 돼요. 자격증을 취득할 땐 자격증 고유마다 이제 직무번호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01, 어떤 거는 02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01번 직무번호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2개를 취득했는데 하나는 18학점이고 하나는 6학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18학점짜리 더 높은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이것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묻혀버려요.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으로 학점 인정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은 전부 다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취득하신 자격증은 1월, 4월, 7월, 10월에 그때 학습자 등록 기간 플러스 학점 인정 신청 기간이잖아요. 그때 자격 번호를 입력을 해서 자격증을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인정이 되며
일반 학점, 전공 학점은 어떻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몇 개까지 인정이 되면서 기본적인 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그런 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학위를 취득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니 혹시라도 뭐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공별로 강추하는 자격증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번 편에서 다룰까 하다가 분량이 좀 애매해가지고 다음 편으로 일단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면은 나중에 알람 가니까 그때 또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해당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